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와, 이 공간 어때요? 제가 최근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저만의 취향과 감각과 제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한 땀 한 땀 열심히 꾸미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일의 감각이라는 책이에요. 브랜드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안 볼 수 없는 책이죠. 매거진 비를 만드신 분이자 네이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카카오 공동대표까지 하신, 그리고 우리가 익히드로 알고 있는 사운즈 한남이나 네스트호텔의 브랜딩을 하신 조수영 대표님이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글로 적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와닿았던 글귀들을 옮겨 적으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일의 감각이라고 했지만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일과 브랜딩,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 왜 이 책을 일의 감각이라고 제목을 지으셨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수영 대표님이 쓰신 일의 감각은 굉장히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정의한 감각이 뭔지, 감각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적어 놓으셨는지 좀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감각은 현명하게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사실 핵심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감각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공간을 꾸밀 때 좀 감각적으로 꾸미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감각적인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예쁘고 트렌디한 것을 감각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브랜딩도 감각적으로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는데 조수영 대표님이 얘기하는 이 감각은 단순히 트렌디하고 예쁜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결정하고 선택을 하냐? 공감과 취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공감은 타인에 대한 얘기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공감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타인에게 감정이입한다는 것은 그가 잘 되도록 돕는 일이자 그의 행복을 바라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정해진 일만 보려고 하면 정작 진짜 중요한 일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즉, 대표님이 얘기하는 공감이란 타인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인 거죠. 그러면 뭔가 주어진 일, 해달라고 요청받은 일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무조건 타인을 돕는 마음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나의 취향이에요. 사람들의 관점과 나의 취향, 이 두 관점이 공존해야지만 독자적 감성이 담겼으면서도 세상에 필요한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 취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취향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감각은 어떻게 키워주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답하신대요. 어떤 대상을 성실하게 좋아하면 된다. 어떤 것이든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감각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성실하다는 표현이 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뭔가 열렬히 좋아한다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상을 알아가고 리서치하고 탐구하고 디깅하고 만나보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성실하게 해내야 내가 많이 알아야 결국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 공간을 꾸밀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디자인적으로 감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각이 좀 좋은 친구한테 돈을 지불하고 좀 꾸며달라고 오히려 하는 편이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나스러운 공간을 내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 할 수도 있죠. 뭔가 생각보다 예쁘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조차 내가 스스로 해봐야 안다. 내가 열심히 리서치도 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실제로 사서 배치도 해보고 생각보다 이거 별로네 후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내가 겪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이런 감각을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저랑 얼마 전까지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놀러와서 딱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공간은 완전히 너다. 정말 네 공간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감각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나다움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되게 인상적인 관점이 있었는데요. 감각은 안정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분이 얘기하는 감각은 뭔가 일을 잘하는 느낌이거든요. 일을 잘하면 상대방한테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업에 진심인 사람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느낌,
이 느낌이 안정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억지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각과 안정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와, 그래 맞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고객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전문가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브랜드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볼게요. 모든 결정을 논리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감각이 중요하다. 감각에 힘이 있어야 타인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의 선택으로 일과 삶을 주도할 수 있다. 그제야 비로소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된다. 이 감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넘어왔어요. 이 말이 너무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을 논리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감각, 때론 직관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직관이 발달하려면 나답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선택의 힘, 용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감각이고 그렇게 선택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비로소 브랜드가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감각과 브랜딩의 얘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가려내는 것이 곧 감각입니다.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게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부릅니다. 브랜딩이란 일의 본질이자 존재 의미를 뾰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수많은 브랜딩에 관여를 하시고 주도적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완수를 하셨는데 본인의 역할은 주로 업의 본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자 역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브랜딩이라고 하면 우리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물론 스킬적인 부분과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요소, 특히나 언어적인 요소, 디자인적인 요소를 구현해내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브랜드의 오너 혹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면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나 자신이 전문가여야 한다 혹은 전문가다라는 말에 저는 100번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실은 브랜딩에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 브랜딩은 포장이 아닌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을 좀 이어서 볼게요. 오래 지속하는 좋은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브랜드는 좋은 사람 혹은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신이 있는 사람과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브랜딩은 다른 말로 소신을 찾아 나서는 과정입니다. 이 표현 진짜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포장을 잘 해주는 것도 전문 영역이고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강점,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이 사람이 소신 있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가고 싶은 삶은 뭐지? 이거를 찾아가주는 여정이 저는 진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소신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라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또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언어적 정의를 또 공유 드려볼까 하는데요.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리신 내용이 있어요. 브랜드 팬덤은 그 브랜드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이 응원은 결국 만드는 사람을 향합니다. 브랜드를 만든 창업자, 그 브랜드를 함께 이뤄온 직원들, 그 브랜드와의 경험을 함께한 소비자들. 그래서 결국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는 분야가 있죠. 저도 브랜드 스토리를 돈 받고 컨설팅 해주는 컨설턴트로 일도 했는데요. 근데 브랜드 스토리라는 게 하나 딱 만든다고 완성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일로서 한 브랜드 스토리는 뭔가 그 브랜드의 정체성과 방향성, 가치관을 딱 드러내주는 하나의 그냥 글 문단 정도였다면 사실 브랜드 스토리는 계속 쌓아나가야 해요. 이 쌓아나가는 이야기는 꾸며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다.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제가 브랜드하는 분들을 굉장히 동경하거든요. 제가 브랜딩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브랜드하는 분들이 참 멋져서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하고 자신만의 생각이 분명하고 그걸 자신들의 언어로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과
브랜딩을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하실 수 있구나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영감이었고 인사이트였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글로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셨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많이 담아져 있거든요. 와, 나 대단해, 나 잘났어, 이런 거 성공시켜서 이런 느낌 하나도 안 들고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브랜드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 그게 바로 일의 본질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일하고 나의 신념을 퍼뜨리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아까 그 소신이란 단어랑 너무 잘 연결되지 않나요? 스킬을 따라가다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 아예 본질을 간과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책, 기본을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관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말 현명하게 감각적으로 어떠한 성취를 만들어낸 진짜 선배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들이 몇 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감각이라는 개념을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감각이란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스킬이나 방법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에서는 성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일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대해야 하는가, 태도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공감도 많이 하고 반성도 하게 되고 초심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다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